명종숙 님이십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우리는 그날 지하 2층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몸부림치며 쏟아내는 신음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몇 개의 분만실 중 한 방에서 앳된 여중생이 축복받을 수 없는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어린 여학생의 앞날을 위해 의료진은 주홍 글씨를 남기지 않으려 자연 분만을 유도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는 살을 찢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다. 처절한 절규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급기야 험한 욕설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더는 가능성이 없는지, 아니면 산모나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로 변경되었다.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자를 푹 눌러쓴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다. 직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졌고, 곧이어 신생아답지 않은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 아기가 투명 케이지에 담긴 채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수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기는 이미 입양될 곳이 정해졌다고 했다. 산모에게는 아기를 보여주지 않고 퇴원 즉시 아기는 입양기관으로 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목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밀고 올라왔다. 보호자도 없이 여학생 혼자 와서 아이를 낳는 모습도, 10달 동안 품은 자식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남의 품에 보내는 상황도 가슴을 아리게 했다. 사연은 알 수 없으나 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내놓은 일은 가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채 피지도 않은 꽃이 열매를 맺었다. 이 일에도 신의 섭리가 작용했으리라. 몇 해가 지나 미혼, 비혼모 집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한참을 들어가니 노란색 담벼락과 하늘색 지붕이 유난히 돋보이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찾아간 곳은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이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미혼모 혹은 비혼모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출산 전후의 돌봄이나 심리상담, 자립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있는 곳이다. 1층 사무실에 들러 자원봉사자임을 알렸을 때 근무자들이 모두 수녀님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녀님들의 안내를 받아 2층 계단을 올라가니 알록달록 예쁘고 아담하게 꾸며진 산모들의 방과 공동 거실이 나왔다. 거실 한쪽에서 아이를 안고 수다를 떠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10대 산모 둘이 있었다. 품에 안고 있는 아기가 인형이라면 더 어울릴 듯한 어린 모습이었다. 가꾸어진 화단이나 정원에서 피는 꽃만 꽃이 아니다. 이른 나이에 세상 풍파를 이겨내며 살아야 할 그들도 분명 우리 곁에 아름다운 꽃이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독방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잠시나마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을 봉사자들이 채워주는 것이다. 내가 돌볼 아기는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기였다. 수녀님은 분유를 먹고 난 뒤 항상 토하는 아기라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셨다. 지금은 성인이 된 내 자녀들의 갓난아기 시절 기억이 떠오르며 몸이 기억하는 대로 조심스레 소중한 생명을 다루었다. 모성 본능은 나이를 먹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꼼지락거리는 작은 파동이 온몸에 전해왔다. 분유를 먹인 후 아이를 내 한쪽 가슴과 어깨에 살포시 기대게 하고 부드럽게 등을 쓸어내렸다. 잠시 후 아기는 작은 물방울 소리를 내더니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때 알았다. 육아 방식이 서툴러서 아기가 자주 토했다는 것을. 나중에 산모에게 물어보니 손바닥으로 등을 툭툭 쳐주라고 배웠다며 그렇게 할 때마다 아기가 토했단다. 그 말을 들으며 막막함이 올라왔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생명 진화의 사슬에서 버려진 서글픔이 느껴졌다. 경험의 전달이 부재한 데서 오는 시행착오가
앞으로 아이의 삶에도 그림자가 될 것 같아 안타까웠다. 미혼모들이 겪는 현실은 단지 육아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를 품는 10달 동안에도 출산 후에도 그들은 불편한 시선과 사실과는 다른 편견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병원, 학교, 거리,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은 어린 산모들의 자존감을 깊이 흔든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고 직업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아이의 아버지나 양가 가족의 지원 없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도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 지원은 있지만 필요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는 악순환도 흔하다. 아기를 재웠다.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주위를 둘러보니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검정고시 교재들이 눈에 아프게 들어왔다.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데 대해 이 사회는 책임이 없을까? 그들이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미혼모나 비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삶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이 뒤따를지 상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 시설의 산모들은 어른들의 보살핌과 격려 속에 만약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혹한의 겨울바람을 맞고 있는 시련 속의 청춘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아 향기 가득한 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 세상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한 손에는 아이를, 다른 손에는 책을 든 어린 저 청춘들은 분명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세찬 바람 속에 핀 꽃이 세상에 나가 향기를 바라고 그 꽃이 맺은 열매도 축복받은 생명으로 자라기를 염원한다. 참 그렇죠. 아이를 키워왔고 지금은 이제 어른으로서 그런 시설에서 보호자 그런 봉사를 하시는데 그 미혼모들이 겪는 현실을 정말 몸으로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바로 가까이서 직접 네, 몸과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거니까. 너무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웠고 여러 가지가 얘네들의 앞길 그래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그 청소년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한 손엔 아이를 다른 손에는 책을 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그 아이들. 아유 참 진짜. 엄마로서 이제는 또 책임감도 지니게 된 걸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싶지만 그게 참 그 차가운 시선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지. 그래도- 턱턱 쳐주면 애가 토한 거예요. 근데 살살 쓰다듬어 주니까 그러니까 아이 트름을 그 끄르륵 하면서 밥 먹고 나서 모유 수유나 네. 우유 먹고 나서 그 트름 꼭, 시키는 방법 네, 살살 서툰 거였잖아요. 등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그래도 우리 사연 주신 명종숙님 같은 네. 예, 그 옆에서 따뜻하게 그러게. 지켜봐주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계시니까. 또 많은 힘을 낼 거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 그렇죠. 신미라님, 어린 엄마 아빠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힘내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